28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가 있었는데 그게 좀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 먼저 전달해 드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 대상입니다. 지금 이거를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게 되면요, 정시의 내신을 반영한다 하나, 두 번째는 정시가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지역균형과 그냥 일반 전형. 지역균형은 그 수시처럼 추천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고교 수업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취지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시의 내신을 반영하게 되면 2학기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서 수업의 정상화가 일단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시 지역균형을 도입을 하면서 강남이나 사교육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서울대학교 마크 선명하게 보이시죠? 2023학년도 입학전형 개요는 두 가지 수시와 정시에서 일단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수시는 그냥 최저 기준을 완화하는 것 정도가 좀 변화가 있고요.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정시 모집으로 들어갈게요. 지역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지역균형은 단계별 전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괄 모집이죠. 일괄 모집. 전체를 갖다 지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전형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전형은 2단계 전형이라서 1단계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만 2단계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괄 전형이다라는 거 차이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균형 전형은 일단은 학교 추천제예요. 추천제라서 학교당 2명. 이거는 수시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 2명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검정고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검정고시는 추천 전형을 일단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재학생들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재수생에 대한 서울대에 대한 문은 조금 좁아질 수 있다는 게 일단 이 지역균형이 일단 큰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좀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 일반적으로 이런 전형에서는 좋은 학과들은 좀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상에서는 의대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게 교과 전형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여기서 인문대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그 다음에 공과대학, 그 다음에 약학, 그 다음에 의예, 치의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회과학의 가장 핫한 학과는 경제잖아요. 경제가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 그 다음에 치의예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가 좀 핫한 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배점이에요. 배점인데 수능이 400점 만점인데 400점 만점을 60점으로 줄이게 됩니다. 자, 이때 서울대학교의 가장 높은 과, 일단 서울대, 의대, 약대, 치의대는 빼고요. 거기에서 그 최고 대학과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대학의 점수 차이가 대략 5점에서 7점도 안 나요. 그런데 교과평가 점수는 40점입니다. 그러면 전형 요소 및 배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인 경우에는 일단 수능 점수를 400점을 60점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교과 평가 점수는 40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 산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수 산출 방법은 수능과 교과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능은 60점 만점인데 일단 기본적인 점수는 60점 만점에 40원점은 기본으로 가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번째인 방법인데요. 60점에서 최고 점수와 지원자의 점수의 차이를 60점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은 자기 점수 빼기 자기 점수니까 제로, 60점 만점을 가져가는 거고요. 만약에 최고 점수가 60점인데 내가 한 50점 정도가 되면 10점 차이가 나죠. 10점을 마이너스해서 50점이 되는 거죠. 근데 15점 안쪽에서 이 평가가 날 수 있도록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저점하고 최고점 점수 차이가 15점 이상이 나게 되면 환산 방법이 좀 달라져요.
지원자 점수 마이너스 모집 단위 최저점, 그거를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뺀 그 점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점수가 15점, 여기다 곱하기 15를 하니까 점수가 15점 이상 차이가 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조정을 해서 15점 안팎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교과 전형 사항에서의 문제점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특목고가 좀 불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평가 방식이에요.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 평가 항목이 있는데, 평가 항목은 첫 번째 교과 이수 내용이에요. 교과 이수 내용.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갖다 이수했는지를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교과 성취도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 내신 성적을 점수화 시킨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해요. 교과 학업 내용의 수행 내용인데 지금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을 넣겠다는 거, 이건 선생님 평가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만 보는 게 아니고 태도와 그 다음에 이수되는 과목을 보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성평가입니다. 정량평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특목고가 불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목고 같은 경우에 세부 능력이나 특기사항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것 같고, 정성평가상으로 봤을 때는 특목고는 뭐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 일반 전형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렇게 불리한 점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과 이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면 진로 과목을 하나, 일반 과목을 3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로 과목에는 확통, 미적, 기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느냐면 일반 과목 3개의 확통 하나에다가 뭐 경제 수학이라든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 진로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하는, 이런 식의 편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교과 이수 현황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원 학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약간의 편법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학년들이나 앞으로 이제 올라올 예비 고1들이 진로 과목 선택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은 추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천 제도가 아니니까 학생들이 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재수생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반 전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교과 평가가 점수가 좀 작고요. 두 번째, 단계별 모집이에요. 단계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2배수로 먼저 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을 80점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20점으로 주는 겁니다. 세부적인 거로 들어가 볼게요. 수능 점수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80점인데 80점에서 20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0점은 기본 점수예요. 최저점하고 최고점을 빼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20점에다 해서 60점에다 플러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80점을 그대로 가져가겠죠. 왜냐면 1단계 점수가 최고점인데 지원자 점수가 최고점이야. 그럼 최고점 빼기 최고점 제로죠. 그럴 경우에는 80점 빼면 80점을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점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뺐을 때 20점을 빼면은 60점보다 내려가겠죠. 그럴 경우에는 환산법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곱하기 지원자 점수 마이너스 1단계 최저점, 1단계 최고점 빼기 1단계 최저점으로 나눠서 그래서 최고 점수 차이가 났을 때 20점 정도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앞에 거는 15점 정도가 났으니까 얘는 조금 더 격차가 있죠. 일반 전형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은 충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과평가는 아까 교과평가를 하는 것은 3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똑같고, 교과평가는 두 사람이 들어와서 평가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5점 A, B는 3점, C는 0. 그래서 2인이 들어와서 그거를 점수를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A를 넣어주면 5점, CC를 주면 0점, 이렇게 됩니다. 일단 5점 차이가 나죠. 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점수 차이가 된 거죠. 서울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시작을 하면 일단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고려대학교는 일반적으로 그 미니어처죠. 서울대 미니어처. 그러니까 서울대를 거의 비슷하게 쫓아가되 자기 것처럼 보이기 위한 어떤 방식을 조금씩 만드는 겁니다. 고대가 변화가 먼저 생길 거로 예상되고요. 연세대학교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취지가 고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절충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을 좀 추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삭줍기처럼 칙칙칙칙칙칙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도 절충안을 좀 내세울 것 같아요. 수능 100%하고 내신을 감안하는 그런 거를 좀 비율을 줘가지고 나눠서 모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절충안들이 대부분 그 성균관대학교, 서강대, 미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이런 전형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출발한 이 전형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고교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한 이 시도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2023 학년도 입학 예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